안녕하세요. 최원장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2월 7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하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요. 자, 베일벗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기 신도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노후도시로 이제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도 그동안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 받았던 목동과 노원, 상계동 일대에 역시도 적용을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두 49곳이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서울과 어떻게 보면은 전국 거점 도시까지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에 큰 임팩트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산, 분당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목동, 노원을 포함하는 많은 지역들이 이러한 특별법에 적용을 돼서 적용을 받아서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또는 완화되거나 중상향이 되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용적률까지 높여지는, 그래서 고층 건물까지 준공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동이나 노원까지도 노후계획도시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추진 체계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본 방침은 이제 국토부에서 정하게 돼서 모든 해당이 되는 노후 계획 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국토부에서 정하게 되면 이 기본 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확충 및 특례 적용 사항을 이제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특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존에는 단지별로 해서 상계주공 1단지, 2단지 단지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됐다면 특별 정비구역이 되면 대규모의 블록 단위로 통합해서 정비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단지별로 단지만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건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계획이 돼서 대규모로 블록 단위로 통합돼서 정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역세권 지역은 이제 복합적이고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능 자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런 추진 체계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통해서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을 투 트랙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장점들, 어떤 특례 및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 시 면제된다는 것까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재건축할 때 사업이 진행이 되게 어려웠던 가장 넘기 힘든 허들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이었는데요. 이렇게 특별 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자체가 완화가 되는데, 만약에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면제까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역시도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고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노원구청장님께서도 이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신데다가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재건축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꼭 진행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사실 거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았던 목동이나 상계동, 노원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이 훨씬 용이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련을 갖는 그 각각의 토지들이 갖는 그 지역의 그 토지의 용도의 변경, 그러니까 저희가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2종이 이제 3종이 되고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종상향이 되면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결과까지 되기 때문에 뭐 기존의 200%, 250%가 뭐 300%, 500%까지 용적률의 상향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이 특별법에서 갖게 되는 재건축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도시를 정비하고 개발할 때 규제를 최소화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보다 고밀도의 복합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세대수를 증가하도록 하는 부분, 현행 15%에서 세대수 증가를 더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특별 정비구역이 됐을 때 갖게 되는 장점과 이런 특례 지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업성을 더 갖게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또 추진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개별법으로 해서 각각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합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절차가 단축되고 사업에 들어가는 시간들도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10년도 뭐 짧다라고 보통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이제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합 개발을 위해서 단일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블록 단위로 대규모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너무 많은 이견이 있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단일 사업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내용, 모든 특별법이 이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주 대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사업자가 이주 대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이제 주도해서 이주 대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정부에서는 기본 방침을 통해서 이주 대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자체나 정부가 앞에서 이주 대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다 조금 더 신뢰감 있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가 되고요. 보다 신속하게 관련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 진행할 때 많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반발을 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기존보다는 좀 더 적정한 수준에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본 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례가 집중이 되고 지원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되 기반 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최 원장의 부동산 스토리,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된 2월 7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하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